황희찬 선수가 10월 A매치 직전에 정말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도 황희찬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만 따지면 5번째 골이고요. 지난 리그컵까지 따지면 6번째 골인데 최근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5경기로만 넓혀봐도 5경기에서 4골을 넣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황희찬 선수가 컨디션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부상이 없는 황희찬은 분명히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통할 만한 공격수다 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팀의 울버햄튼의 전체적인 전술적인 특색도 황희찬 선수의 플레이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를 보시면요. 당연하게도 울버햄튼은 약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많이 내리죠. 수비 라인을 많이 내리고 수비 라인을 내렸다가 쿠냐, 황희찬, 네투 이 3명의 선수를 활용을 해서 역습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역습을 할 때 황희찬, 네투, 쿠냐 이 3명의 역할 분담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이 역할 분담이 전체적으로 보면 황희찬 선수가 득점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공격 패턴이 끝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 포인트가 황희찬 선수에게 좋은 거죠. 수비 라인을 이렇게 내리고 있다가 역습을 울버햄튼이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쿠냐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쿠냐는 약간 내려와 주면서 볼을 받아주고요. 그리고 이때 수비수를 한 명 끌고 내려오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황희찬 선수와 네투가 좌우 측면에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황희찬과 네투 2명의 선수에게 모두 패스를 줄 수가 있는데 특히나 네투 쪽으로 패스를 줘요. 그리고 네투가 이번 시즌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측면 공격수라고 불릴 만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측면에서의 파괴력이 어마무시하죠. 예를 들면 맨시티전에 이런 모습도 나왔었죠. 울버햄튼이 수비 라인을 내리고 있을 때 네투가 역습을 시작합니다. 근데 네투가 역습을 시작할 때 맨시티 선수들이 당연히 네투에게 달라붙거든요. 근데 이 압박을 네투가 거의 원맨쇼로 혼자서 뚫고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네투의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를 맨시티의 선수들이 아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투가 혼자서 맨시티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는 황희찬과 쿠냐가 뛰어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 두 선수가 뛰어들어오다 보니까 맨시티의 수비수들이 쿠냐와 황희찬을 신경 쓰는 동안 네투가 이 측면 공간을 계속 드리블을 통해서 돌파를 한 다음에 마무리까지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굴절이 있었지만 네투가 이 정도로 혼자서 원맨쇼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많은 이득을 보고 있어요.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울버햄튼이 역습을 시작할 때 쿠냐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고 이때 수비가 한 명 끌려 나오면 이때 황희찬과 네투가 공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쿠냐가 보통은 네투 쪽으로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울버햄튼의 공격 방향이 기본적으로는 네투입니다. 네투가 개인 기량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네투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네투가 혼자서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돌파를 시도하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네투의 드리블 돌파가 무서우니까 기본적으로 한 2명 정도는 네투에게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네투에게도 수비가 쏠리고 쿠냐도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이때 반대편에는 황희찬 선수가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투가 드리블 돌파를 한 다음에 반대편으로 패스를 넣어주면 황희찬 선수가 침투해서 득점을 만드는 이러한 패턴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득점 장면도 보시면요. 이제 이런 장면에서 시작이 돼요. 황희찬 선수가 수비 라인을 울버햄튼이 엄청 내리고 있을 때 왼쪽 지역에서 볼을 빼앗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압박이 일단 기본적으로 매우 좋았죠.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볼을 빼앗자마자 일단 먼저 쿠냐에게 패스를 해요. 그럼 쿠냐가 약간 내려와서 수비가 쿠냐에게 끌려 나오는 순간 쿠냐가 볼을 받아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뛰어나가는 황희찬과 네투 쪽으로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쿠냐가 황희찬에게 패스를 받아서 반대편에 있는 네투에게 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투가 한 칸 내려가 있다 보니까 이때 황희찬 선수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반대편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일단 네투가 1대1 상황을 측면에서 맞이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거랑 정말 똑같은 장면이죠. 그리고 어떻게 공격이 전개되냐면 네투가 여기서 그냥 볼을 받아서 그냥 돌파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쿠냐가 내려오면서 만든 공간으로 황희찬 선수가 뛰어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네투가 혼자서
수비를 돌파를 해서 거의 한 두세 명의 선수를 끌고 다녀요. 그리고 여기서 네투가 심지어 돌파를 성공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황희찬 선수가 안에서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황희찬 선수의 오프 더블 플레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장면에서 황희찬 선수의 앞에 있는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움직이다가 약간 멈췄어요. 왜 그러냐? 황희찬 선수가 뒤에 있다 보니까 혹시나 네투가 컷백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컷백을 막기 위해 약간 멈춰 서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때 황희찬 선수는 앞쪽에 있는 수비수가 멈춰 서니까 순간적으로 이 뒷공간 사이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네투가 뛰어들어가는 황희찬을 보면서 컷백이 아니라 바로 이 앞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죠. 이 움직임과 네트의 좋은 패스가 들어가면서 황희찬 선수가 확실하게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파고들어서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시면 울버햄튼의 뭔가 공격 패턴 자체가 황희찬이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패턴으로 짜여져 있어요. 왼쪽에서 혹은 오른쪽에서 네투가 뛰어나가고 네투가 수비를 끌어줄 때 쿠냐가 내려오면서 수비 한 명을 또 끌어내고 이때 황희찬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리버풀전의 득점도 똑같습니다. 쿠냐가 내려오면서 리버풀의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내려오죠. 이때 오른쪽에서는 황희찬, 왼쪽에서는 네투가 뛰어나가요.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네투에게 쿠냐가 패스를 보내주죠. 그리고 네투가 여기서 볼을 가지고 이번에도 단독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네투가 워낙에 돌파력이 좋으니까 리버풀의 수비수들이 네투에게 모두 다 쏠려 있어요. 그때 반대편에는 황희찬 선수가 슬금슬금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네투가 정말 놀라운 게 요 라인 사이로 본인이 직접 돌파를 성공을 시키죠. 그리고 네투가 돌파를 성공시키니까 당연히 네투 쪽으로 상대 수비수들이 쏠리게 될 때 이때 반대편에는 황희찬 선수가 넓은 공간에 위치해 있고 여기서 네투가 크로스, 황희찬 선수가 반대편에서 마무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선수들의 특성을 너무나 잘 살려주는 것 같거든요. 쿠냐 같은 경우에는 마치 토트넘에서 케인이 했던 역할처럼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준 다음에 좌우 측면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잘하고요. 네투 같은 경우에는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를 정말 홀로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황희찬 선수는 네투와 쿠냐가 공간을 만들었을 때 만들어진 공간으로 정말 황소처럼 저돌적으로 뛰어들어가는 역할을 너무나 잘하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에서 가장 결정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에게 마무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울버햄튼도 지금 쿠냐, 네투, 황희찬의 특성을 잘 살려주니까 점점 더 황희찬 선수의 활약도 좋아지고 울버햄튼의 성적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약간의 이제 울버햄튼의 공격의 변화가 있어요. 네투가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맨시티의 수비수들이 네투에게 쏠려 있죠. 이때 측면 공간으로 세메두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세메두에게 패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세메두가 바르셀로나 시절부터 스피드 하나만큼은 워낙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완벽하게 상대의 측면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때 중앙에서 쿠냐가 열심히 뛰어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 쿠냐의 움직임이 중요하거든요. 쿠냐가 크로스가 올라올 때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니까 상대 수비가 자연스럽게 쿠냐를 따라가요. 그러면 그 뒤쪽에 있는 황희찬은 뒷공간에 공간이 나니까 쿠냐가 만들어준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세메두가 크로스를 올린 것을 맨시티의 수비수가 걷어냈는데 쿠냐를 따라서 너무나 수비라인이 내려가 있다 보니까 수비라인 앞 공간에 공간이 발생하고 여기서 황희찬 선수가 슈팅을 기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굴절이 되면서 쿠냐에게 갔을 때 또 쿠냐가 이번에는 황희찬 선수에게 밀어주면서 다시 슈팅을 시도해서 득점을 만들죠. 황희찬 선수는 기본적으로 찰츠부르크 시절 때부터 라이프 시절 때는 좀 안 좋긴 했지만 찰츠부르크, 라이프치히, 울버햄튼 이 세 팀을 거치면서 황희찬 선수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이 선수의 강점은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저돌적으로 달려들어서 그 공간에서 무언가 변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황희찬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약간 연계 플레이도 좀 했었고 좁은 공간에서의 플레이 메이킹도 로페테기 감독이 황희찬에게 맡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게리 오닐 감독은 황희찬 선수가 좁은 공간에서의 플레이 메이킹이나 이런 것들은 황희찬 선수의 장점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쿠냐나 네투에게 맡겨놓고 황희찬 선수가 잘하는 거, 공간을 만들어줬을 때 저돌적으로 침투해서 상대 수비수와 경합을 하고 여기서 득점을 만들고 혹은 변수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역할로 황희찬 선수를
너무나도 잘 써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지금 리그컵을 포함해서 3경기 연속골, 프리미어리그와 리그컵을 합하면 최근 5경기에서 4골을 넣는 어마무시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5골, 리그컵에서 1골, 6골을 넣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를 보면 홀란드 1위, 이삭과 손흥민 6골로 득점 2위, 그 다음에 황희찬, 살라, 보엔이 5골로 득점 3위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 상위 6명 중에 2명이 손흥민과 황희찬이에요. 어마무시하죠? 특히나 황희찬 선수가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시즌 초반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부상 때문에 본인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기회가 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상만 안 당했으면 좋겠다 라는 늘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초반에 부상에서 회복을 한 다음에 본인의 플레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시즌 초반 득점 랭킹 현재 5골로 3번째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이제 10월 A매치 때 손흥민과 황희찬, 특히나 황희찬 선수가 아무래도 뭐 그전에는 부상도 있었고 뭐 컨디션도 엄청나게 좋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10월 A매치부터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황희찬 선수의 능력이 어떻게 발휘될지도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부상만 안 당한다면 이번 시즌에 충분히 좋은 이제 공격 포인트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잘해주니까 울버햄튼도 점점 순위가 올라가면서 최근 3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물론 1승 2무이긴 하지만 시즌 초반보다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점 더 순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황희찬 선수가 지금 울버햄튼에서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를 충분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나 싶네요.